행복한 사람은 없답니다. 24시간 행복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행복해질 수는 있겠죠. 행복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마담 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줄일까요? 너무 기나요? 네. 여러분이 외우실 때까지 당분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죠? 오늘은 가볍게 행복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라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아주 저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도대체 뭘까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사람은 없답니다. 행복한 순간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안 행복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순간을 많이 경험할수록 전반적으로 나는 행복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4시간 행복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맛보는 행복도 가치 있게 느껴지고 하는 것일 수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행복할 때도 참 많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 행복한 순간이 많은 이제 우리들이 되면 좋겠는데, 행복한 순간을 어떻게 많이 경험할 것인가가 그러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제 행복하려면 여러분, 이제 긍정이라는 게 중요하대요. 긍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긍정 심리가 이제 쭉 유행을 하면서 이제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긍정이 뭘까요? 뭐가 긍정적인 게 도대체 뭐죠? 맞죠? 보통은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걸 긍정적이라 그러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아니랍니다. 긍정은 뭐냐면 그게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거래요. 오늘 하루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게 뭐냐면 오늘 하루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거래요. 좋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짝퉁 긍정이랍니다. 안 좋은데 어떻게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감사하기가 어려운 일도 많고 불평한 것도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어느 시점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긍정해 볼지, 그때는 참 안 좋았지만 어떻게 내가 수용할 수 있을지. 근데 수용이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길 가다가 뺨을 5대 맞았다. 이거 수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수용을 하셨다시피 우리는 또 어떻게 이걸 수용해 볼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가? 이제 눈치껏 아시겠지만 아니죠. 행복이 목표가 되면 자칫 약간 뭐라 그러죠? 쾌락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복이 목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행복해질 수도 있겠죠. 행복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행복은 그래서 핵심적인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행복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순간을 내가 충분히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약간 행복과 연관된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돈은 행복과 연관될까요?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돈. 국민 총생산이라 그러나요? 우리나라가 얼마죠? 4만 불, 3, 4만 불 되죠. 8천 불까지는 연관성이 있더래요. 8천 불 밑으로 극빈자들은 좀 불행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그 정도면 좀 불행감을 느끼는 게 맞답니다. 결혼한 거는 행복에 도움이 될까요? 건강한 결혼은 행복에 도움이 당연히 되는 거고, 뭐 자녀도 도움될 거고, 인간관계도 도움될 거고, 그런 부분들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이제 생각보다 돈이라는 것은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건강에는 가족이 도움이 될까요? 건강에 가족. 헐. 그러면 친구는 도움이 될까요? 둘 다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수명에는 가족이 도움이 될까요? 친구는 도움이 될까요? 수명은 친구가 도움이 된답니다. 가족은 도움이 안 된답니다. 하여튼 행복에 다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러나 돈은 의외로
그렇게 도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월급을 가지고 아껴 살아가는 것은 불행의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제 삶인데 이제 웰빙이라고 좀 더 부르는 게 좋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삶이 필요하답니다. 의미 있는 삶, 충실한 삶, 재미있는 삶. 기질에 따라 비중은 좀 다릅니다. 너무 극단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 김연아는 충실한 삶이 대단했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연습량이죠. 그리고 농부들은 그 수확할 때 그 땀 흘림의 기쁨들,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오지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은 의미 있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각자의 어떤 틀 내에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가 중요하죠. 자,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되 이 세 가지의 삶 속에서 행복하시려면 5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저는 이걸 파마라고 해요. 파마. PERMA. Positive Emotion. 긍정 감정. E. Engagement라고 해서 몰입하는 것. R. Relationship. 관계. M. Meaning. 의미. A. 성취. Accomplishment. 긍정 감정, 몰입, 사랑하는 관계, 의미, 성취. 5가지 요소가 내 삶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 감정이 있으면 기분 좋죠. 그 다음에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행복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어야 되죠. 의미 없는 인생은 우울해지죠. 그다음에 성취도. 이 성취는 성취를 통해 내가 나를 입증한 성취가 아니라 나다운 결과로 오는 성취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몰입할 게 있어야지 그게 시간을 쓰면서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요소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5가지 PERMA. 긍정감정,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이런 게 내 삶에 있는지를 또 한번 들여다보시면 내 행복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각각의 요소를 어떻게 이제 개발하고 자극하고 연습해 볼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한 주간 기다려 주시면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담 민철, 김민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